만남의 광장. 헬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거의 모든 헬서분들은 이 구간에서 만납니다. 바로 벤치 80에서 말이죠. 참 지옥 같은 공간이죠. 헬스 선후배 할 것 없이 다 여기서 만나요. 만남의 광장에서 나가냐 마냐에서 중수와 고수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죠. 어떤 분은 무려 3년이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광장에서 탈출이 마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벤치프레스 기본 자세부터 중량 늘리는 3가지 방법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벤치 80 만남의 광장에서 꼭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자세부터 잡아볼까요? 벤치프레스는 단순히 팔 힘으로만 미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안정적인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죠. 총 5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몸의 아치를 만들기. 먼저 벤치에 누워서 몸의 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허리를 꺾으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최대한 부풀리고 어깨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해야 벤치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상체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무게가 어깨나 등으로 분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이 몸을 긴장시키고 발이랑 엉덩이, 등 위쪽, 머리 이게 모두 벤치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올바른 그립 잡기. 그립은 어깨 부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깨 너비의 약 1.5배 정도의 스탠다드 그립을 추천해요. 이게 너무 넓게 잡으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또 너무 좁게 잡으면 삼두근에 자극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발을 손바닥 사선으로 단단히 쥐고요. 손목을 살짝 세운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해야 무게가 손목 관절에 집중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 렉에서 바벨 들기.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바벨을 렉에서 들어올릴 차례입니다. 바벨을 위로 들면서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로 렉에서 들어올리세요. 팔꿈치가 잠긴 상태에서 바벨을 앞으로 아치형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서 몸의 중심 위에 위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체 고정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4단계 팔꿈치 각도 조절하기. 바벨을 내릴 때 팔꿈치 각도가 매우 중요해요. 약 45도 각도로 살짝 벌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가슴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랑 전환이 바닥에 수직을 유지하도록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5단계 바벨 궤도와 동작 집중하기. 이제 바벨을 내리고 올리는 동작이에요. 바벨이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발을 가슴 아래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내립니다. 바벨을 가슴에 튕기지 말고 가슴 근육이 최대로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발을 다시 밀어 올릴 때 발을 바닥으로 강하게 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올리세요. 이때 어깨가 말리지 않게 가슴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수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5단계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부상 없이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중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단순히 무게만 올리면 부상당하기 쉬워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정체기를 뚫고 벤치프레스 중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협력근 강화입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려면 삼두근, 삼각근 같은 협력근의 역할이 필수적인데요. 어떤 분은 가슴 운동에 집중하려고 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벤치프레스는 단순히 가슴 근육만 쓰는 운동이 아니에요. 특히 바벨을 밀어올리는 이 마지막 구간에서 삼두근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삼두근이 약하면 100kg 같은 이 고중량을 버티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깨랑 삼두 중량을 올린 후에 벤치 중량이 확 늘었던 경험을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즉 주변 근육들을 함께 단련하면 정체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면 벤치프레스와 함께 삼두 운동을 주 1에서 2회 정도로 병행해주는 게 좋아요. 삼두 운동은 딥스나 케이블 푸시다운, 푸시업 이런 운동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운동 빈도수를 늘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주 3에서 4회 정도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리프팅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면서 스트롱거 바이 사이언스의 저자인 그렉 뉴콜스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벤치프레스 세션을 주 1에서 4회로 늘렸을 때 근력이 28%씩이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게 총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가해지는 자극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고강도 훈련하는 것보다 주 2에서 3회로 빈도를 늘려서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만 벤치를 5세트 하는 걸 월수
금으로 나눠서 각각 2세트씩 진행하는 것이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피로가 쌓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100kg 달성하는데 오래 걸리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매번 가슴 운동할 때마다 매일 고강도로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방법은 제가 다음 내용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진짜 꿀팁이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DOP 훈련을 활용하는 겁니다. DOP는 매일 같은 무게로 운동하는 대신에 반복 횟수랑 강도 이걸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DOP 운동한 그룹이 벤치프레스 강도 향상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2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DOP 훈련은 근비대, 파워, 스트렝스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날에는 원RM의 75% 무게로 3세트 8회 반복해서 근비대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원RM의 70% 무게로 속도에 집중해서 3세트 5회 반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 원RM의 85%의 고중량으로 5세트 3회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트렝스랑 파워 모두 근력 훈련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스트렝스가 무거운 것을 드는 최대 힘이라면 파워는 무거운 것을 빠르게 드는 폭발적인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따로 훈련하는 게 전체적인 근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DOP 훈련법은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DOP 훈련법을 매일 하면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DOP 핵심이 바로 이 주기화에 있어요. 매일 다른 강도,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매일 다른 강도로 하시고 반복 횟수를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계에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특정 부위에 누적되는 피로를 분산시켜 줄 수 있어요. 마치 이게 여러 과목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근육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여기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초보자라면 주 2에서 3회 정도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을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고중량 훈련이 끝난 뒤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으로 회복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량을 다루는 훈련일수록 손목 안정성과 그립력이 성패를 가립니다. 바벨이 손에서 살짝만 흔들려도 DOP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때 헬스 장갑이 진짜 필수입니다. 미끄럼을 막고 손목을 안정시켜서 더 안전하고 자극에만 집중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어요. 특히 고중량을 치는 날에는 장갑 착용이 꼭 필수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벤치프레스 중량이 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세가 무너지거나 협력근이 약하거나 훈련 패턴이 단조로워서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전략 꼭 기억하세요. 협력근 강화로 마지막 밀어올리는 힘을 채워놓고 훈련 빈도를 늘려서 자극의 총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DOP 주기화 훈련법으로 근육과 신경을 다양하게 자극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만남의 광장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휴식과 회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몸은 균형에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 빌더였습니다.